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자살로 좀 내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로 힘든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저기 세 모녀 이렇게 자살했던 거 그런 것 하며 전체적으로 좀 인명을 좀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지 않나.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구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인양 작업으로 했다는 거 뭐 그런가 하며, 군대에서 그렇게 왕따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자살하는 애들도 많고, 그렇게 집단으로 한 번씩 그런 총기 그렇게 사고가 나고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개선의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없고, 감축이 바쁘고 뭐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살을 하게 되겠고. 사회나 나라가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빈곤층하고 너무 상류층 사는 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일본은 알바로 먹고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알바로 먹고 못 살잖아요. 계속 우울한 사람들 우울하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계속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사람이 많이 울고 있지 않나요? 네. 강철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자살률은 10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죠. 네,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견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 있었죠. 올해만 12번째 미사일 주정 발사체 발사.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동, 그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였는데요. 6446님께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수준이 약해서 만만하게 보고 도발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9535님께서는요. 북한이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도발을 했던 것 같은데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무언가 필요해 그러는 것 아닐까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번호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월드컵이 이제 어느새 이제 8강 대진이 다 결정이 됐네요. 네, 오늘 새벽에 열린 두 경기를 마지막으로요. 예. 브라질 월드컵 16강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스위스 1대0으로 이겼고요. 예. 또 벨기에는 미국을 2대1로 꺾었습니다. 두 경기가 모두 다 연장까지 가는 아주 팽팽한 승부였고요. 이번 16강전 8경기에서 무려 5경기가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5경기에서 경기 최우수 선수가 골키퍼였는데요. 네. 오늘 미국과 벨기에 경기에서도 진 팀, 미국의 골키퍼 팀 하워드 선수가 결국 경기 최우수 선수가 됐거든요. 이게 선방, 세이브라고 해서 공을 슈팅을 막아내는 선방으로 오늘 경기에서만 14개를 했습니다. 이게 월드컵 최다 기록이라고 하고요. 네네. 전후반 90분 동안 무려 23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벨기에는 연장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로멜루 루카쿠 선수가 연장 전반 3분, 그리고 연장 종료 직전에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고요.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연장 후반 13분에야 이 디마리아 선수 결승골이 터지면서 3회 연속으로 8강 진출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대회 8강이요. 재밌는 점이 조별리그 8개 조의 1위 팀이 모두 8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본선이 32개국으로 늘어났는데요. 98년 대회 이후로 8개 조의 각 조 1위가 모두 8강에 간 건 이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이 홍명보 감독의 거취 문제가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네요. 네, 지금까지 결정이 된 게 없어서 굉장히 팬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축구협회가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홍 감독 거취를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은 발표를 했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사실 지금까지 거의 열흘 정도가 지나는 동안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처럼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네. 경질하지도 못하고 네. 유임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이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직후에 자케로니 감독하고 재계약하지 않겠다 공표를 했고요. 차기 감독까지 지금 멕시코 출신 하비에르 아기르 감독으로 내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16강 탈락 직후에 감독과 협회장 모두 물러나겠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다들 감독 거취가 결정이 됐는데요. 한국이 계속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오늘 결국 외신 로이터 통신까지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 경질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주시죠. LG가 외국인 타자 조시 벨을 퇴출시켰네요. 네, LG가요, 오늘 KBO에 조시 벨에 대한 웨이버 공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네. 팀에서 내보내겠다는 뜻인데, 네. 벨 선수는 올 시즌 63경기에서 타율 2할 6푼 7리, 홈런 10개 39타점 기록을 했는데요. 수비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사실은 팀의 중심 타자, 그것도 외국인 선수가 2할 때 타율이면 사실 굉장히 타격력이 아쉬웠습니다. 새 외국인 타자를 LG가 영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벨이 원래 이제 과거에 메이저리그에서도 별로 두각 나타내지 못했고 개인 성적도 좋지 않았는데 LG가 이제 지난 겨울 비시즌 동안 이 빠른 고위층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입 과정이 지지부진했다가 결국 이렇게 한명 미달 선수를 영입한 거 아니냐, 이런 팬들의 비판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LG가 현재 지금 8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새 선수 영입해서 어떤 반전 이뤄낼지도 좀 관심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고속도로 곳곳으로 많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경기권에 정체되고 있고요. 달래내곡에서 한남대교 지나는 서울 19간으로도 답답하게 지납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3번이나 판교 일대로는 노면에 습기가 많이 차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판교 일대, 송파에서 서하남, 계양에서 중동, 조남에서 수험터널까지 꾸준하게 답답하게 지나고 있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조남에서 도리분기점, 시흥에서 송내, 서하남 일대, 성남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은 도하에서 가좌까지, 부천에서 신월까지 총 9km 구간 안에서 답답하고요. 국회대로는 외곽으로 나가는 길 영등포구청에서 목동 운동장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여의도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전반적으로 수월하고요. 교차하는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나가는 길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도심 쪽으로도 금천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시속 20-30km 내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중랑교와 장안교회 사이에 있었던 사고가 아주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 처리 작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4시 50분경에 있었던 이 사고가 7시가 지난 지금도 계속 처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뒤쪽으로 노원교부터 길게 영향을 받습니다. 노원교에서 장안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모여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어느새 30중. 네, 국민 아이돌 G.O.D 다 아시죠?
G.O.D가 각자의 활동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15주년 기념으로 발표한 곡 하늘색 약속. 하늘색 약속은 이미 각종 온라인의 음원 사이트 1위를 기록하면서 가요계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정면 인터뷰 G.O.D의 영원한 막내 가수 김태우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우 씨. 네, 연결이 아직 안 됐나요? 네. 국민 아이돌 G.O.D가 다시 뭉쳤습니다. 네, 전화가 끊겼나 봅니다.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아이돌 G.O.D가 다시 뭉쳤다는 거죠. 새로 발표한 곡의 제목은 하늘색 약속입니다. 하늘색 약속. 그런데 이미 이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막내로 불리는 김태우 씨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결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이 김태우 씨는 이 G.O.D에서 아주 영원한 막내로 소개가 되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막내가 결혼을 제일 먼저 했답니다. 멤버들 중에서도 키도 제일 크고요. 아주 멋지게 생겼죠? 예.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막내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됐죠? 네. 지금 아주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하늘색 약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네, 김태우 씨 연결이 됐습니다. 김태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결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그래도 여전히 막내죠, 막내는? 네. 근데 어떻게 이번에 다시 뭉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사실 팬들이 많이 원했으니까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멤버들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모아서 좋은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주고받다가 네. 예, 뭐 15주년이고. 아, 15주년. 네. 네. 또 사실 그게 가장 컸죠. 네, 15주년. 네. 그렇군요. 근데 다들 바쁘게 이제 각자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네, 다 이제 개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만나서 연습하고 녹음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사실 시작하게 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예. 네. 그 다음부터는 뭐 너무, 그러니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아, 서로가. 네, 각자가 뭐 멤버들끼리도 반가웠지만 그 G.O.D의 어떤 음악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아. 네,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이제, 사실 전체적인 어떤 앨범의 프로듀싱을 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작년 11월 정도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몇 달 동안 하셨네요? 네네. 처음에 뭉치자 하는 얘기도 우리 막내 김태우 씨가 하셨나요? 아니요, 뭐, 많은 멤버들이 다 서로. 이심전심으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아하. 이제 행동대장을 한 거죠. 행동대장. 그렇군요. 네. 참, 하여튼 근데 이번에 하늘색 약속. 네. 이거, 작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작곡은 이단엽착이라는 프로듀스팀이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작사는 이단엽착이랑 그다음에 데니 형이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랬군요. 근데 네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예, 감사드리죠. 네. 예상했습니까? 글쎄요, 뭐, 지난달에 사실 미운 오리 새끼도, 예.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네.
굉장히 놀랬거든요, 사실. 근데 놀라셨어요? 네, 정말 어, 진심으로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었군요. 네. 네. 근데 뭐 이번에 또 이렇게 하늘색 약속까지 또 진짜 기대보다 이상으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뭐 굉장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녹음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느낌이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과거의 그런 음성들이 나오는가요? 신기하게도요. 예.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더 잘 돼요. 네, 뭐 특히 개상형이나 대니 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G.O.D 이제 5집하고 개상형이 이제 5집까지 참여했었고 5집까지. 예, 대니 형 이제 7집을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가사 활동 안 했는데 네.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군요. 유심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이 가요계의 많은 선배 가수, 후배 가수들도 아주, 말 그대로 아주 격하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연락 많이 받으셨죠? 네, 뭐 특히나 그러니까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좀 나쁘게 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후배분들 또 친구들 뭐 네. 너무나 많이 축하해주고 그리고 네. 그들조차도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들이 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 예, 참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더 하실 겁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뭐 이거를 매년 아니면 뭐 2년마다 뭐 규칙적으로 앨범을 내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시기와 또 멤버들 각자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네. 또 뭐 프로젝트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아직 정규 앨범이 안 나왔으니까 예. 다음 주 이제 7월 8일 날 저희가 공개를 하거든요. 7월 8일. 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준비한 8집 정규 앨범을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저 공연 준비도 하신다면서요? 네, 지금 전 대구에 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대구에서 대구 인터내셔널 뮤지컬 페스티벌이라고요. 네. 네, 또 세계의 좋은 작품들이 대구에 모여서 페스티벌을 여는데 거기에 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로스트 가든이라는 뮤지컬이 예. 네, 저희가 또 메인 작품으로 선정이 돼서 예. 대구에 공연을 하러 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요. 네. 예. 근데 그건 G.O.D가 다 함께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 뮤지컬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가셨고, 김태욱 씨가 거기 가셨고. 네네, 4명 형들은 지금 이제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음반이 발매가 되면, 네네. 그 G.O.D가 같이 이제 공연을 할 기회,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반이 발매가 되면, 네네. 그 G.O.D가 모두 같이 이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뭐, 굉장히 뭐, 사실 다행히 여러 곳에서 예. 굉장히 좋은, 프로포즈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도 들어오고 계시는군요, 예. 네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지만, 네. 그냥 뭐,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예. 잘 알아서 정리를 할 부분인 거고. 네. 저희는 지금 앞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콘서트,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전국 투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전국 투어는 G.O.D가 같이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각자 스케줄보다 이 함께하는 스케줄이 아주 많아지고 팬들의 요청도 좀 여러 가지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렇게 활동하실 거예요? 저희가요? 예. 저희는 이제 앨범하고 공연 위주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이번에 아주 이 G.O.D가 이게 뭉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김태우 씨인 거로 알려졌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다 그렇게 알려서 보도도 되고 그랬던데.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줘서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5남자가 모여서 이제 앨범을 내신 건데, 네. 하여튼 이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글쎄요, 뭐, G.O.D로서의 어떤 계획은
뭐 아직 장기적인 플랜을 짠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5명이. 네, 이 앨범에 저희가 온 힘을 쏟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팬들과 만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창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국 투어까지 해서 이제 콘서트를 시작하는 다음 주부터. 네. 예, 아마 공연장에서 네. 저희가 얼마큼 열심히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했는지 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열심히 준비했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네. 말씀 중에 아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기에 그렇게 표현하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아주 개인 스케줄은 아무래도 좀 제한을 받겠네, 그죠? 네, 뭐 많이들 줄였고요. 네. 네, 뭐 어쨌든 지금 G.O.D 이 프로젝트가 가장 이제 중심되고 큰 일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태우 씨야 뭐 노래면 노래, 뭐 예능이면 예능, 뭐 아주 다재다능하신데.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G.O.D의 기량도 더 향상됐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네요, 바로. 네, 저는 많이 더 어떤 좋은 양질의 음악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제 7월 며칠 날 공개하신다고 그랬죠? 음반은 전부? 7월 8일 날 8일? 음원이 공개되고요. 네. 음원이 공개되고, 그리고 7월 9일 날 이제 앨범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좋은 소식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팬들을 위해서 네. 더 많이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지금까지 G.O.D의 가수 김태우 씨였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원활치 못했죠.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전의 정면 뉴스 정면 승부 4부에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010원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선 심상치 않은 상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12번째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동, 그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이미 이제 4부에 들어와서 4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이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에서는 오늘 환율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 농협 선물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환율이 많이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까닭인가요, 그게? 네. 뭐 작년 말 이렇게 종가가 1달러당 1,055원 40전 그렇게 해서 연초 한 2월 달만 하더라도 1,090원에 육박하던 환율이 오늘은 1,009원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뭐 처음으로 이제 참 한 6년여 만에 1,010원 아래로 떨어졌고 이제 1,000원이 그야말로 가시권에 들어온 그런 국면인데요. 그 배경은 아마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워낙에 우리 국내에 달러가 많습니다. 네. 네, 우선 뭐 무역수지, 경상수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달러보다 벌어들이는 달러가 더 많고요. 수출업체들이 아주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은 뭐 이제 우리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상시적인 적자국이었고 늘 달러가 부족했습니다만 그 이후 뭐 경제 체제는 확실히 달라져서 적어도 경상거래에서만큼은 우리가 늘 달러가 남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뭐 거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 자금도 꾸준히 유입되는
그리고 바깥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달러 약세 이런 등등 해서 보자면은 환율이 오르기 힘든 그런 국면에서 그동안 이제 하락 속도가 그나마 이렇게 급격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역부족인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구두 개입을 오늘 좀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의외로 기획재정부 김성우 외화자금과장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승헌 외환시장 팀장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공동 명의로 이렇게 구두 개입이 나왔는데요. 조금 이렇게 시장을 계속 지켜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아쉬웠다. 네, 그 예. 효과도 좀 별로 안 효과도 나타난 것 같아요. 미미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환율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2원 50전 떨어졌는데요. 네. 그냥 이제 심리적으로 1,010원이라는 그런 레벨이 이제 무너졌다 하는 것이고, 엔원 환율도, 엔원 재정 환율도 이제 일본 엔화와 우리 원화간의 관계도 이 100엔당 1,000원, 이 10대 1의 비율이 깨지면서 900원대로 은근슬쩍 내렸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1,000원이 진짜 그야말로 달러 환율 1,000원이 무너지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전일 대비 뭐 1, 20원 환율이 진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할 만한 환율 주무부서 양쪽에서의 공동 구두 개입 내지는 실개입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저 뭐 고만고만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같으면은 뭐 1시간 안에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인데요. 네. 2, 3원은 네. 그런 부분이었고 특히나 구두 개입이 전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 마감 시점까지 1,010원을 회복도 못하고 끝났다는 측면에서는 좀 오늘 구두 개입은 좀 이래저래 아쉬운 면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려가겠죠? 예, 지금 뭐 흐름으로 봐서는 예, 시장 자율적으로 환율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 만한 요인은 좀 찾아보기 없죠. 힘든 그런 국면입니다.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더 내려가겠죠. 네. 그리고 뭐 이래저래 또 새 부총리에 대한 또 시장의 기대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직 뭐 청문회 과정도 남아 있고 공식 이렇게 업무를 개시하기까지는 좀 며칠 남았습니다만 네.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보도를 통해서 경기 부양적인 어떤 정책 스탠스와 또 환율에 관해서도 과거 고환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 이런 걸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심지어 이제 한국은행의 고유 결정 사항입니다만 기준금리 인하까지 시장이 굉장히 반영하고요. 오늘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상황에 채권 금리도 많이 떨어졌군요. 예, 또 이제 원화 절상까지 이제 새 이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은 원화 절상도 용인하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또 환율을 내려가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서울 우리 외환시장 현재로서는 하루 현물 거래량이 50억 불에 못 미치는 날도 허다하고 네. 한마디로 시장이 죽었습니다. 시장이 죽었어요? 네, 시장이 죽었다는 얘기는 거래 뭐 어느 시장이나 이른바 투기적 세력이라고 하는 이 딜링 세력들이 한 90% 정도의 거래 비중을 차지하면서 활발하게 이 가격 변동을 또 주도합니다만 우리 환율은 뭐 크게 움직이지도 못한 이른바 변동성도 죽어버렸고 또 누가 보아도 이렇게 쉽게 오르기도 힘든 가운데 또 그렇다면 방향이 아래쪽으로 정해졌다면은 그쪽이라도 시원하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또 당국의 개입이라는 변수 때문에 못 내려가고 그렇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역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우리 원화를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네. 뭐 훨씬 재밌는 통화들이 많거든요. 예. 일본 엔화, 유로화, 뭐 호주 달러, 위안화만 뭐 등등 하더라도 할 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서울에서 또 이렇게 마음같이 잘 되지도 않는 여기 결국 이제 외면당하는 시장. 단 우리 많은 수출 업체들은 지금 한 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주자 외화 예금을 붙들고 달러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이제 달러가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자고 나면 이렇게 좀 손실이 생기는 네. 그런 국면에서 좀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정도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가격 예. 경쟁력이 약하고 되니까 예. 재산성이 떨어지겠죠. 수출 업체의 뭐 당연히 울상인데 반면에 뭐 수입을 하는 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좋아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유학비 보내고 있는 그 국민들 이런 분들 네. 또 좋아하시겠죠. 예. 참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 뭐 환율은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신장수 우는 날, 네. 우산장수는 웃는다고요. 우리가 언론에서는 흔히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네. 이제 국내 수출 대기업 위주의 네. 그런 기사가 나오죠. 네, 네. 환율 뭐 10원 떨어질 때마다 채산성이 어떻게나 악화되고. 네. 그러나 우리 YTN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환율 관련 기사에 네. 댓글을 한번 보신다면은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 시민들의 그 환율 하락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또 다른 것이죠. 예. 환율 떨어져서 대기업 수출 대기업들은 좀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으나 네. 과거 우리 900원 환율 갔을 때도 있었고 특히나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부의 은근한 지원 가운데 고환율 환경이 유지되어서 특히 수출 대기업들이 상당한 이렇게 이익을 거둘 수 있었을 때 과연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있는 거죠. 네. 또 환율 하락하면은 네. 아닌 말로 요즘 국제 유가도 잠잠한데 네. 환율이 적어도 절상률로 봤을 때 연초 대비 한 4.6% 절상됐다면은 기름값이 담은 몇십원이라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입품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직구나 해야겠다. 네. 해외 직접 구매죠. 네. 그런 말씀이고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상당히 이제 많아졌습니다만 기러기 아빠들 네. 이런 측면에서는 또 부담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율 하락 때마다 좀 천편일률적인 어떤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은근히 또 이렇게 메리트를 누리는 국내 기업들이나 어떤 자영업자들도 많다는 부분. 네. 그래서 사실 이 환율은 예를 들어 주가는 오르면 어지간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환율은 오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서 또 다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고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어려운 질문인지 예. 모르겠는데 좀 담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데 환율 수준이 적절하다면 네. 어떤 수준일까? 소위 말하는 이제 가장 적절한 환율 수준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시장 상황에서는 늘 달라지겠지만 예.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 경제학자들이 연구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네? 그 네. 얘기는 어딜 가나 꼭 이렇게 한 번씩 접하게 되는 질문인데요. 네. 저도 이렇게 책에도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책에도 없는 이야기. 정말 적정 환율이라면은 네. 일국의 경상수지가 네. 적자도 흑자도 아닌 딱 균형을 이루는 아하. 그 정도 환율이 적정 환율이 아니겠는가 네, 싶습니다만 이 동태적인 이 경제 상황에서 경상수지나 무역수지가 항상 적자도 흑자도 아닌 똔똔을 갖다가 쭉 유지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네. 결국은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통화 가치가 낮은 우리 환율로 치면 환율이 좀 높을 때 이렇게 흑자가 좀 쌓이다가 흑자가 쌓인 만큼 우리 원화 가치가 또 이렇게 높아지는 환율이 떨어지다 보면은 무역수지 또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네. 줄어들다 또 적자로 가면 또 달러 값은 올라가는 환율은 또 올라가는 이런 어떤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는 그런 과정일 것이고 네. 예, 그때 맞춰서 이제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시장이 자동적으로 예.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네. 거기는 온갖 탐욕도 다 많고요. 그렇습니다. 또 예. 억울함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예. 참 정부 개입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미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이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돈 풀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종료시키는 국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전에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어떤 당국의 개입이란 부분에서도 네. 오늘 이렇게 미리 좀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가끔씩 예를 들면 그런 보도를 보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가 나오는데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갖다가 한국과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네. 그런 얘기 등등의 나오죠.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그런 얘기 접할 때마다 참 이렇게 실소를 검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으로 치면은 미국만큼 개입하는 나라가 없으면 예. 요즘 같으면 일본처럼 저렇게 생으로 그냥 돈을 풀어가면서 자국 엔화 가치 떨어뜨린다고 네, 저렇게 네, 나오는 네. 이거는 룰도 없고 서로 매너도 없고 그냥 막
막가자는 분위기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 개입은 양반입니다. 양반입니까? 예, 네. 양반이고. 양반이라고 써붙이죠, 뭐. 지금 이 미국의 양적 완화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지금은 제니 옐런입니다만 벤 버냉키 연준 네, 의장이 버냉키, 네. 8년에 걸쳐서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고 네. 그 사람이 한 거는 달러를 풀어제낀 것밖에 없는데요. 네. 1차, 2차, 3차 이런 식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그래서 지금 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4조 달러에 육박하는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뭐 한 8,200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4조 달러에 육박한 이렇게 부풀려 놓았는데 네. 달러를 그렇게 찍어내는 양적 완화라고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이거는 달러를 마구 펑펑 찍어내는 만큼 달러는 약세로 가져야 됩니다만 예. 사실상 양적 완화를 하는 동안에 미국 증시도 오르고 달러 가치도 오르고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처럼 이른바 QE 테이퍼링 이 매달 국채나 모기 채권을 사는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이 테이퍼링 국면에 있고 이것이 금년 10월이나 연말에는 끝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면 또 상식적으로 달러는 그럼 조금씩 강해져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과 시장이 돼버려서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예, 그 부분이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참 설명이 궁해지는 또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차원이라서 그래서 은근히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그때그때 달러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는 뭐 이런 어떤 미국이 결국은 양적 완화도 끝내고 또 금리도 기준금리도 올리는 그렇게 올릴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달러는 좀 강해지지 않겠는가. 예. 뿐만 아니라 뭐 중국, 중동 등등 해서 항상 유럽까지 늘 불안한 요인이 아직까지도 잠복해 있다 보니까 세상 어수선하면 또 달러더라 하는 마음에서 달러를 다 들고 있었다가 뭐 은근히 지금 달러가 많이 무너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 얘기 이어서 말이죠. 중국 위안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내일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 오지 않습니까? 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위안화하고 원화를 아주 직거래를 하는 그런 방침을 확인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뭐 바람직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특히 뭐 우리나라가 교육 규모나 뭐 전반적인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접어들은 그렇죠. 상당한 나라고 또 이렇게 뭐 우리나라만큼 또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나라도 드뭅니다. 요즘 이제 체감 경기나 서민들의 생활이 예전보다 분명 어려워지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래도 규모로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비교로 본다면은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라는 돈이 너무 그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고 그 위상이 약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대접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닌 말로 지금도 1달러에 대비되는 그 교환 비율로서의 환율이 이렇게 네 자릿수 가는 통화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 국면에. 그럼 더 떨어지기? 뭐 그런 차원보다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화폐 단위가 너무 대우를 받지 못했다. 너무 어마하게 크다는 것도 되고 또 사실 우리 원화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 살 수 있는 거는 달러밖에 없습니다. 실제 뭐 국제 교육이 되었건 해외 여행을 가게 되건 뭐든 간에 엔이나 유로화나 위안화를 살려면은 우리 원화 갖고 못 사는 세상. 일단 달러부터 사서 다시 바꿔야 되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환 리스크가 한 번 더 게재되고 그렇죠. 환전 비용도 접어드는 그 과정에서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나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그 밀접도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과거 좀 공허했던 뭐 막연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동북아 금융허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의 무역에서 흑자가 630억 불이라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630억 불에 우리가 대중국 흑자를 냈고요. 전부 다 달러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위안 거래가 있었겠습니다만 그걸 갖다 이제 달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만약 이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글쎄요, 미국이 조금 심사는 좀 뒤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일에까지 무슨 그렇습니다. 자기 관련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고 언제까지 달러에 묶일 수 없는 세상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잘했다고 보시는군요. 위안화와 환율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안화 환율은 뭐 지금까지는 중국도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은 중국입니다. 특히 뭐 환율 같은 거는
자기들도 과거 우리 90년대에 채택했던 뭐 보수통합 바스켓 제도, 이른바 시장 환율에 연동하는 그런 위안화 환율을 고시한다고는 합니다만 네.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 중국 인민은행 고시하는 환율 마음대로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군요. 예, 정부 마음대로. 중국 정부가 또 위안화 약세 좀 유도해야겠다 싶으면 뜬금없이 달러 시사하고 또 위안화가 약세로 가다가 네. 그게 또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 싶으면 또 위안화 강세로 몰고 가다가 뭐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위안화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요즘 이렇게 명동에 일본 관광객이 많이 안 보인 거는 꽤 오래됐고, 네. 중국 특히 금년 들어서는 중국 관광객도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줄었습니까, 이제? 예, 우리 원화가 굉장히 강세를 갔기 때문이죠. 강세가 돼서 하다못해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관광객들 만행 들고 오면은 그냥 우리 명동 길거리에서 15만 원, 16만 원 바꿨는데요. 요새는 이제 10만 원도 못 받으니까 일본 사람들 오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 뭐 한 1만 위안 정도 들고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쓰고 싶은데 불과 이게 연초 대비 한 2, 30만 원 우리 돈으로 2, 30만 원 이상 덜 쓸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우리 원화가 세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각 수입업체냐 수출업체냐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환율 하락이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이 불리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 이제 당국이나 우리 전반적인 우리 국내 언론의 톤이 환율 하락 때마다 이렇게 걱정하는 톤이 더 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무역뿐만이 아닌 관광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환율은 조금 이렇게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너무 강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경험에 따른 그런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이 정도 속도는 그렇게 우려할 바가 못 되고, 인터넷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다는 댓글처럼 이거는 좀 엄살이 늘 끼어 있는 것도 엄살이 사실입니다. 끼어 있다. 보시는군요. 네. 어차피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조금 더 내려가는데 결국 포인트는 이제 뭐 며칠 내로라도 1달러당 1,000원을 갖다가 건드릴 수도 있는 레벨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가 이제 진정한 승부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 우리 현 정부 이제 새로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어떤 철학 환율에 대한 스탠스를 내비칠 것인가, 원화의 어떤 꾸준한 강세를 용인한다면은 전원이 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 선물의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올해만 12번째 미사일 주정 발사체 발사, 연이은 북한의 도발, 그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북한의 과시형 행동이다를 비롯해서 또 다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대전화 끝자리가 1101번님, 1101번님 되시는 분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장미진, 작가 황순명, 강혜은,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